뭐 대전 충남 같은 경우가 만약에 행정통합이 완료되면 이 거취가 주목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 지금 캐나다 진위가 어떤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이런 거예요. 본인은 원래 충남도지사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비서실장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꿈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사는 어디 있느냐.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 의사만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나는 강원도지사 나가고 싶으니 나를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걸 미리 약속을 받고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선거용으로 저를 내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애초에 그 약속을 먼저 전제로 하고 들어간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분들은 그런 약속을 미리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니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지금도 좀 보세요. 캐나다, 노르웨이 가서 몇십 조짜리 영업 뛰게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영업사원이에요. 강훈식은 1호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가면 꼭 효과가 나, 성과가 나. 그러다가 언제부터 저 사람이 저런 정치인 이전에 저런 식의 영업 기질이 있었는지 되게 신기한데 잘해요. 그 대통령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대가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미리 입을 맞추고 왔나 할 정도로 어떤 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똑같아. 좀 전에 강훈식 실장하고 회의할 때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티타임에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야, 이게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이렇게 판단이 있어서 일치성이 있구나 하는 거 놀랬죠. 그래서 일도 잘하고 성과도 내고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시기에 대통령이 과연 강원식 실장을 풀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강원식 실장 고생 많은데 지금쯤 뭐 풀어줘도 좋겠네. 이제 이런 정도의 저의 마음이지 대통령의 생각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뭐 설 전후로 해서 좀 뭐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근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 대전 충남 통합을 강훈식 실장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모르죠. 뭐 통합된 다음에 강훈식 실장이 나 내보내달라고 또 부탁을 하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앞으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렇죠. 내 마음도 나도 내가 모른다 이런 뜻인데. 아유 우수석까지 나오셨는데 강훈식 실장까지 나오면 너무 그 공백이 클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별 말씀을.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진 느낌이 드네. 이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한미 관세 협상 그 이후 과정이 조금 매끄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뭐 또 벤스 부통령이 한 라인 구축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보통 한 라인이라는 게 뭘 정상화시키거나 정정하거나 새롭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좀 관세 협상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뭐 20 이제 저 상호 관세 25% 인상 발언 그거는 압박용입니다. 왜 빨리 국회에서 왜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서 왜 돈이 안 오는 거야? 그 법이 통과해야 우리는 돈이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투자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한국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데 이 양반이 의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의회라는 것이 원래 말을 잘 안 듣는다. 또 여야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되면 힘들다 이거 아시니까 이제 압박용을 던진 거고 실제 관세를 올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허닥닥 지금 여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거 비준으로 하지 말고 특별법으로. 예. 왜냐하면 비준은 구속력이 너무 강해요. 솔직히 애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저걸 꼭 지켜야 되는지 다음 대통령이 와서 입장을 바꿔버리면 또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비준안을 폐기합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위상이 있지 미국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를 막 했다가 바꿨다 이것도 사실 국가 위상에 문제가 있어요. 법은 명시할 때 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 개정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비준안은 만약에 바꾸려면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국가 위상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이 주장은 심도 있게 국회에서 심의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럼 법을 바꾸면서도 법을 제정하면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팩트시트 놓고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특별법을 다루는 과정과 비준안을 다루는 과정에 뭔 차이가 있어요. 국회 심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준안을 고집하지 말고 법을 통과시키되 대신 야당의 심의권을 최대한 우리가 보장해 주면 되니까. 예? 우리 야당의 심의권을 저해하고 막 뭐 이런 이상한 규정 넣을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이건 이런 거죠. 야당의 의심은 이면 합의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저 부담이 또 가중되는 건 아닌지 국민의 부담이 이런 걱정이시라면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생각이 맞다고 보고요. 대신 야당의 심의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는 건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교섭을 해서 그 상임위에서 그냥 슬금슬금 하지 말고 아주 세게 예? 뭐 며칠이라도 계속 열어서 토론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의 벤스 부통령 만나고 가고 이런 건요. 쿠팡 등 예?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대로 그 로비스트들이 자꾸 미국의 국회의원들 로비를 해요. 그래서 자꾸 한국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자꾸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니까 이분들이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마치 미국계 기업을 불이익을 주려고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국회에서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법을 저질러서 책임을 묻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를 포함하여 예? 네이버 다음 카카오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치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지배적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미국 기업만 대상으로 벌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이런 외국계 대기업 로비스트들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한국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자꾸 발언을 하니까 이거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라인을 둔 거죠. 이건 간세 협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상원 의장이잖아요. 예. 이분은 대표적인 기독교계의 보수 인사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소년교 목사 등 종교계도 그분에게 접촉을 하고 있고 쿠팡 등 외국계 기업도 로비스트들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지금 한참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도 개선이나 혹은 행정 행위가 결코 미국 기업을 타겟팅해서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관세 협상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라인을 둔다는 건 앞으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거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한국 정치부 기자들이나 산업부 기자들이나 매일매일이 그냥 과거에는 이제 특파원들이 힘드네요. 챙겨보던 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부나 이제 정치부 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그죠. 트럼프 대통령 X를 새벽 아침부터 뭐가 있었나 밤 사이에 그 점검하는 버릇들이 생겼어요. 이게 사안들이 국내 정치도 그렇지만 국제 정치도 이 내부 정치용 그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이 스트레이트는 뭐 발생한 데서 쓴다고 해도 박스 기사의 몫은 여전히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옛날 정무수석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미국 대통령 문제 때문에 정무수석의 입장을 물어오는 전화가 빗발친 적은 없다. 거의 FTA 협상 때 빼고는 한미 FTA.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걸 수도 있고 미국이 주는 한국 정치 혹은 한국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과거처럼 동맹 수준에서 무조건 그냥 믿고 맡기는 수준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상황 변화도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지만 정말 전형적인 우방으로서의 태도냐? 결국은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에 대한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사실은 뉴 노멀을 한 4, 5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정치 진영의 논리로만 할 게 아니라 국익 논리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 와중에 또 야당에 대한 당부까지. 네. 예.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향하고 있는데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로 보면 길게 남은 거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우수성님 트위터를 보니까 강원자치특별도 우상호 이렇게 좀 간판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2일 날 보니까 원주에서 또 출판기념회를
네, 하시고요. 3월 2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본격적으로 이제 링 위에 오를 준비 끝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2월 초순부터는 이제 주 무대를 춘천으로 옮길 거라서요. 이제 춘천으로. 이사도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춘천을 주 무대로 하면서 강원 전역을 다니게 되고 또 서울에 일 있으면 올라왔다 다시 또 춘천에 가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삶의 환경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 뭐 출사표 너무 거창한가요? 그 네. 출마 각오 뭐 이거 한마디 좀 들려주시죠. 글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가 굉장히 영역이 넓은 땅은 굉장히 넓지만 인구가 되게 적고 떠나는 고장 인구 소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고향이 강원도이면서 강원도에서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저같이 좀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가서 이 흐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소멸하고 있는 흐름, 축소되고 있는 이 흐름을 좀 확 바꿔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실현하는 참모의 자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강원도로 저를 보내는 이유도 잘 알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은 설레임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당락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막 그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이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라고 막 구상하게 되는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레임. 공적인 일을 할 때 이런 설레임이 있었던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 처음 됐을 때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초선 처음 시작할 때 한 3, 4개월 이랬고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강원도 가서 일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향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뭐 정치도 그렇지만 원형 같은 게 있나 좀 봐요. 달라요. 느낌이 다르시죠?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 하려고 한 달 보름을 거기서 아예 먹고 자고 했잖아요. 호텔에서 자고 뭐 딱 서울 들어오면서 야 이게 좀 다르다. 내가 서울서 선거운동 하는 것과 고향을 돌아다니는 느낌이 다르네. 그 음식도 다 입에 맞고 너무 좋아요. 근데 워낙 또 음식 제가 원래 그랬잖아요. 많이 안 드시잖아요.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나물들 그냥 천지 있고 그다음에 뭐 두부 좋아하는데 두부, 황태 뭐 그러니까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죠. 공기 맑죠. 그다음에 도시와 도시를 다닐 때 이 술록이 확 우거진 푸른 빛의 강원도의 산길을 달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막 그 느낌이 저거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새로운 정치의 삶에 주는 설렘도 있고 고향을 다니는 재미가 좀 남다랐던 것 같아요. 이광재 전 지사하고는 굉장히 절친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워낙 설 전에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좀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기다리고 마음.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어쨌든 뭐 워낙 친하고 절친이시죠. 제 대학 후배기도 하고 또 두 분의 거물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 관련된 기사가 김진태 지사하고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광재 전 지사와 우상호 얘기가 더 많이 회자되고 강원도의 주민들도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제가 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이제 둘 다 윈윈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일 텐데 어쨌든 잘 지혜를 서로 모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5극 3특 뭐 다들 고체제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행정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도가 그 특별자치도이기는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역차별에 대한 내부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이 강원도가 이 흐름 속에서 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이 방송 나오신 김에 필요한 지원 있으시면 아니 근데 이거는요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광역 지방 정부가 아닌 데는 네. 혹시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거를 빼서 저쪽을 더 지원하나 이런 의심들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존의 광역 정부에게 주기로 한 예산이나 혜택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 걸 내려놓고 주는 건데 상대적으로는 좀 배가 아플 수 있죠. 어이씨 저기는 저렇게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 이럴 수가 있고 특히 특별자가 들어가 있는 3특 강원, 전북, 제주도가 우리는 그러면 이름만 특별하고 뭐 주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요건 2단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짤 때도 통합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으로만 너무 가려고 하는 거 일부를 제가 약간 따로 챙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섭섭지 않게 또 지원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 3단계로는 그 세 군데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도 기존의 통합특별시가 완성되면 일부를 더 열어서 특별자치도에 주었던 특례를 더 확장할 겁니다. 확장.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 통합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안 띄는 건데요. 지금 통합시에다가 통합특별시에다가 줄 수 있는 거를 왜 특별자치도에 못 주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원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통합특별시에 대한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후에 따라가게 될 것이고 제가 직접 그거를 점검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법이 할 수 있다로만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제하는 방법은 억지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권한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도 가져가고. 근데 세 개의 특별자치도가 상황이 다 달라요. 똑같이 나눠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대전 충남특별시와 광주특별시 법안 내용이 다릅니다. 특성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 특성화를 원하고 저기는 저 특성화를 원하니까 법안 내용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원도만의 특별한 발전 전략을 짜서 그걸 법안에 담거나 사업에 담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생각이 또 구체화되시면 뭐 저희가 한 번 더 네. 다시 모셔서 네. 말씀 듣고요. 이제 인터뷰 마칠 시간인데 제가 그 우수성님 인터뷰 하러 오기 직전에 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아주 대학 친한 친구시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죠. 그렇죠. 응원을 보내왔어요. 제가 우수성님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걔는 30년간 저를 응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해주겠다 그랬더니 내 친구 상호야.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한 누구와도 허물 없이 친하게 잘 지내는 뭐 내 친구 상호야. 강원도에서 꼭 그 원하는 바 이루기를 내가 응원한다.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방송 마치고 나가시면 감사 전화 한번 하시죠. 아니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왜 구혜영 기자에게 얘기했을까? 샤이 하잖아요. 아니, 저한테 안 샤이 한다니까.